두 개의 상학함수 코사인과 사인 함수를 생각하고요. 두 개를 더한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t를 가져와도 항상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음을 보이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0인 원입니다. x축, y축. 그랬을 때 여기 직선 y는 x를 긋고요. 원과 만나는 점을 생각하면 1사분면에서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에서 만나죠.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 2등된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이 각의 크기는 얼마죠? 네,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각함수로 표현해서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등식을 보이는데 이 점이 왜 갑자기 나오느냐? 곧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인데 각 항에다가 루트 1을 나눠줬다가 곱해줘요. 즉,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거예요. 루트 2분의 1을 곱했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런데 루트 2분의 1은 뭐냐 하면은 사인 4분의 파이고요. 또 루트 2분의 1을 코사인 4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식이 뭐죠?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t,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t예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사인 값은 뭐가 되죠?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덧셈 정리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덧셈 정리에 의하면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t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인 썸씽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인 어쩌구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루트 2 곱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근데 루트 2 곱하기 1은 루트 2죠. 그래서 원하는 부등식이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t가 1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t를 한번 다 구해보세요. 이렇게 될 필요총 t가 뭐여야 되는지. 이런 t는 무수히 많죠?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보고 싶어요. 이 녀석을 u라고 치환하고요. 이 녀석을 v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uv 평면에서 u, v는 코사인 t, 사인 t가 되고요. 이 녀석은 u제곱 더하기 v제곱은 1이라는 원위에 있는 거죠. 좌표 평면을 나타낼 때 꼭 xy로 나타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uv로 나타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을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u제곱 더하기 v제곱을 볼까요?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는 얼마인 걸 알고 있죠? 1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원을 그린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0인 원을 그린 거죠. 여기서 다음에 u 더하기 v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1일 때, 즉 u, v가 이 단위원상에서 돌아다닐 때 u 더하기 v의 최대값이 루트 2임을 보이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으로는. 자, 이거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해봤을 텐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u제곱 더하기 v제곱 1일 때 u 더하기 v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 자,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취할 거예요. u제곱 더하기 v제곱의 2배를 한 다음에 u 더하기 v의 제곱에서 뺄 거예요. 자, 뒤에 거 정리해 볼까요? 제곱이죠. u 더하기 v의 제곱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u제곱 v제곱 2uv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돼요.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u제곱의 개수는 2이고 여기는 1이니까 u제곱만 살아남고요. 마찬가지로 v제곱 살아남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uv예요. 자, u제곱 마이너스 2uv 플러스 v제곱은 뭐죠? 완전 제곱식이죠. u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녀석의 실수의 성질은 좋은 게 있죠. 자기 자신을 제곱하면은 부호를 가져요.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차이를 생각하면 항상 부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 더하기 v의 제곱이랑 u제곱 더하기 v제곱의 2배를 대수 비교를 하면은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조건이 뭐냐면 u제곱 더하기 v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2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1이면은 u 더하기 v의 제곱이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u 더하기 v는 뭐보다 작고 뭐보다 커 나갔죠? 네,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 나갔고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u 더하기 v가 언제 루트 2가 될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1이고 u 더하기 v가 루트 2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 하면은 uv가 얼마인 거예요? 자, 요거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이거 거꾸로 추적해 보면은 u-v의 제곱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u랑 v랑 이게 0이라는 거는 u-v가 0이라는 거죠. u랑 v랑 같을 때예요. 같은데 두 개를 더해서 루트 2예요. 그러니까 루트 2를 반씩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호 성립하는 경우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얘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요 녀석이 u는 v 직선이고요. uv 평면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단위원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바로 이 녀석이 u랑 v랑 같아지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바로 이 점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u 더하기 v는 뭐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접점의 좌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같아지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한 거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의 최대값이 루트 2임을 증명했죠. 루트 2하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밝혔죠. 자, 요거를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예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가 항상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정리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미
여기에서는 정리할 필요, 이 풀이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 증명하는 건 됐고요. 그 다음에 ft가 루트 2를 만족하는 등호 성립하는 t를 다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f의 최대값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t를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로 보내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인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네, 루트인 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2와 3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1번인데요.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를 생각해 보면은 코사인 t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달리는 거고 사인 t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달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도 1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 이하죠. 그러니까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가 항상 2 이하인 거는 참이에요. 이거는 true예요. 그렇다고 해서 ft가 모든 t에 대해서 2 이하라고 해서 2를 함수 f의 최대값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항상 2 이하면은 함수 f 최대값이 2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2와 3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ft가 2의 10승 이하지만 이건 참이에요. 그렇다고 f의 최대값이 2의 10승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정리해 주는 작업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과 3번을 풀이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함수 ft는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함수 f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패구간입니다. 그러니까 t는 파이에서 2파이 사이에서 움직일 때 ft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t축에서 보면요. t축에서 보면은 모든 t에 대해서 ft의 최대값을 따지는 게 아니고 t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 이 구간사에서 움직일 때 함수 f의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형을 그려보면은 최대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t에 대해서 함수 ft가 최대가 되는지 그 t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 ft는 루트 2의 사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t에 대해서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가 루트 2 이하라는 건 알고 있어요. 모든 t에 대해서 ft가 루트 2 이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루트 2가 함수 f의 최대값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밝히시면 되는데요. 아마 2번을 먼저 풀고 그리고 1번을 정리하는 게 간단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